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6월 3일 토요일 오후 2시 2분입니다. 본 영상으로 월요일 아침 영상 대체하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에는 영상 쉬고요. 월요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예상대로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오래간만에 좀 시원하게 올랐습니다. 전 종목이 다 올랐고 상승률도 제법 됩니다. 급등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일부 지수들은 볼린저 밴드를 찍고 나가는 그런 강력한 모습도 보여줬죠. 시장이 이렇게 상승을 한 데에는 이 부채 한도 협상이 이제 완전히 이슈가 종료됐다라는 그런 환호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았고요. 또 그리고 고용 지표도 한 몫을 했습니다. 고용 지표가 굉장히 좀 좋게 나왔는데요. 그거 좀 살펴봐야 되겠죠. 일단 고용 지표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논판 페이롤스 예상치보다 굉장히 좋았고요. 한 2배 가까이 좋았고 실업률은 살짝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보면은 사실 고용지표가 약간 혼조하다라고 할 수 있긴 하겠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거는 혼조하다라고 보기보다는 실업률은 조금 높아졌지만 엄청나게 위협적인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거고, 요게 훨씬 고용시장이 튼튼하다라는 질적인 지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적인 지표가 좋게 나왔다는 거에 시장은 좀 주목을 했고, 이것 때문에 일단 시장은 굉장히 또 경제가 좋다라고 하면서 좀 환호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나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긴축 후반전이고 긴축 사이클이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잔잔한 긴축 우려를 자극시키긴 했으나, 근데 이제 별로 그런 긴축 우려까지 이게 연관이 되지 못했죠. 그래서 오히려 저런 고용 지표를 보고 야, 고용 시장 좋다, 미국 경제는 튼튼하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전통적인 주식들이 많이 오르는, 어떤 기존의 IT 빅테크 말고 나머지 주식들이 많이 오르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좀 반응을 좀 살펴보자라면은, 우선 이걸로 해서 긴축 확률이 막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요. 저 지표가 좋게 나왔다라고 해도 보시다시피 긴축 확률이 25bp 올린다는 생각이 5%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20%였던 25bp 인상 확률이 25%가 됐어요. 별로 반응 없었던 거죠, 그죠? 사실상 이제 닉 티밀하우스의 발언과 지난주에 있었던 연준, 이번 주에 있었던 연준 그 총재들의 그런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더 강력하게 영향을 미쳤던 거죠. 그래서 사실상 그래서 FOMC 회의가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인가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저런 지표들이 그렇게 어떤 긴축 우려를 확 불러일으키진 않는다. 사실상 이번에는 동결할 것으로 거의 시장은 확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런 지표에도 일단은 별로 이 확률의 변화는 없었다라는 거 우리가 좀 확인을 했고요. 금리하고 달러는 좀 반면에 좀 생각보다 좀 많이 움직였습니다. 금리는 좀 크게 올랐고요. 달러도 좀 크게 올랐어요. 이런 거는 긴축 우려, 미국 경제가 좋다, 이런 거를 좀 반영을 했겠죠. 이렇게 해서 금리는 좀 많이 움직였다. 그래서 일단 보시면은 금리는 일단 중요한 자리를 붕괴시켜 가지고 일단 약하다는 걸 좀 한번 보여줬고, 지난번 약하다는 걸 보여줬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올라와 봐야 금리가 다음번에는 전고점을 넘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일단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혼란한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이렇게 조금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는 제가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드릴 이야기는 없고, 아직까지는 혼조한 구간인데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드리자면 그렇다고요. 일단 분명히 좀 비교적 강한 매도세가 등장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 강력한 매도세가 진짜라면은 여기 위에는 이번에 넘어가지 못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금리는 다시 한번 이 박스권 하단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게 일단은 저의 생각입니다. 이번에 반등을 했지만 반등에 불과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일단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금리가 올랐고 달러도 올랐다라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 그죠? 달러도 크게 다시 전일 하락을 크게 되돌리면서 달러는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달러는 아직까지 이 정도면 조정이죠,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조정입니다. 물론 위에 저항이 좀 무겁게 쌓여서 좀 부담스럽긴 하나, 단기적으로 좀 부담이 있긴 하나, 단기 상승 추세 계속해서 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박스권이라 뭐라 할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런 지표들이 계속해서 혼란한 모습들 보이고 있고, 그 와중에 주식시장만 이제 신나게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 몇 달째 말씀드리지만 지금 어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어떤 매크로적인 그런 상식으로는 지금의 시장의 움직임이 명확하게 이게 설명이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좀 혼란한 시간을 좀 겪고 있는 거고,
아무튼 근데 이제 뭐 조만간 이제 결정이 나긴 나겠죠, 그죠? 조만간 이제 무슨 일이 뭐 나든가 아니면 뭐 세상이 아예 이제 뭐 평화롭게 완전히 이제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다시 평화롭게 잘, 잘 뭐 이어져 나갈 것인가 이제 조만간 아마 결정이 나긴 날 건데 아직까지는 어쨌든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그 와중에 주식시장의 랠리는 계속되고 있고요. 어젯밤 그래서 주식시장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은 이런 모습입니다. 그 뭐 잔잔한 긴축 우려 이 정도 이야기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어젯밤은 나스닥이 좀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전통적인 친구들이 오래간만에 굉장히 강세를 보였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순환매가 돌았다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이슈적인 걸로 설명을 드리자면 뭐 고용지표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잔잔한 긴축 우려로 인해서 나스닥의 힘이 좀 빠졌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제 생각엔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게 하방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가장 안 좋은 그림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대장은 IT 빅테크와 나스닥인데 IT 빅테크와 그러니까 어젯밤처럼 이렇게 급등을 하더라도 IT 빅테크와 나스닥이 급등을 하면은 어떤 상승 에너지 소진 이런 걸 이야기할 수 있어서 하방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괜찮을 수 있는데 이렇게 순환매가 돌면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건 하방 보시는 분들에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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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좋은 것일 수 있죠. 어젯밤 같은 경우는 그래서 기존 대장이었던 이 IT 빅테크와 나스닥은 다소 쉬는 모습 그리고 그 자리를 이 다우와 S&P, 러셀 2000 같은 뭐 다른 섹터들이 다른 지수들이 좀 그 나스닥의 빈자리를 채우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장에 엄청난 그 부조화, 뭐 엄청난 다이버전스 이런 걸 다소 해소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죠. 물론 이 정도 움직인다고 해서 지금까지 이 누적이 되어 있는 나스닥과 IT 빅테크만의 강세, 뭐 그로 인한 엄청난 이 다이버전스와 이 부조화 이런 거를 하루 만에 극복하기는 어려우나 아무튼 이런 모습이 계속 연속적으로 나타난다면 시장이 진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모습은 정말 오래간만에 지금 처음으로 나타난 거죠, 그죠? 한 번 나타났습니다, 한 번.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주식시장 굉장히 좋게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색깔이 그죠? 확실히 다른 종목들이 좀 진합니다. IT 빅테크는 좀 약하고요. 그래서 하여튼 전반적으로 다 같이 급등을 했고요. 특히 S&P, 뭐 다우, 러셀 이런 친구들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제가 약하니까 뭐 아래쪽으로 보자라고 했던 이런 친구들도 보시다시피 중요한 저항을 돌파한 척했기 때문에 이건 러셀 지수입니다. 이런 것도 중요한 저항을 돌파한 척했기 때문에 이런 걸 레벨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아래쪽으로 볼 만한 근거가 뭐 거의 없어져 가고 있죠. 거의 없는 게 아니고 없어졌죠. 이런 자리 중요한 자리 여기 돌파한 척했으면 그러면 이거 누가 봐도 명확히 돌파한 척했으니까 이런 거는 일단 아래쪽으로 볼 만한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일단 뭐 전반적으로 다 일단 위험 관리에 신경 써야 될 때라는 거를 이야기해주고 있죠. 이런 움직임들은요. 그리고 나스닥도 그 와중에 뭐 잘 오르고 있습니다. 폭등을 할 수도 있는데 보시다시피 살살살살 올라가면서 볼린저 밴드가 이제 자꾸자꾸 위쪽으로 벌어지고 있죠. 계속 이렇게 간다면 더욱더 물론 언젠가는 급등이 나오고 폭등이 나오면서 이 시세가 끝나겠지만 나스닥인데 그런 급등과 폭등이 앞으로 더 커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어젯밤에 이렇게 차분하게 상승을 하면서요. 그래서 어떤 이런 상승 에너지는 더욱더 좀 누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잘 올라가고 있고 하락을 볼 만한 근거는 없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다 같이 볼린저 밴드를 찢고 올라가면서 이런 지수들이 기존에 못 가던 지수들이 볼린저 밴드를 찢고 올라가면서 굉장히 일단 시장은 건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기존에 강하게 달리던 나스닥이 여기서 볼린저 밴드를 찢고 장대 양봉을 보이는 폭등을 하는 거 하고 기존에 못 가던 러셀이나 S&P가 볼린저 밴드를 찢고 폭등하는 거는 다른 의미를 가질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 이런 걸 보시면은 러셀 지수 같은 경우는 지난 몇 달 동안요 박스권이었단 말이죠. 이런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한 차가는 첫 장대 양봉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세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보는 게 더 합리적일 거예요. 반면에 나스닥은 어떻습니까? 나스닥은 이미 한동안 많이 올랐었고 힘을 쥐어짜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장대 양봉이 튀어나온다면 이거는 시세의 끝을 의미하는 장대 양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근데 지금 보시면 어젯밤엔 분명히 그죠? 러셀이나 S&P 같이 평상시에 못 가던 친구들이 달렸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계속 나오는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됩니다.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오면 시장은 정말 건전하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 재미있는 지표들을 좀 저하고 지금 이제 살펴볼 건데 이런 지표들을 보면은 지금 주식시장이 특히 미국 주식시장이 굉장히 이게 밸런스가 좀 한쪽으로 깨져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나스닥과 러셀 2000을 비교한 건데
지금 2000년 IT 버블 때만큼 지금 이 어떤 밸런스가 깨져 있다는 겁니다. IT 빅테크 너무나 요즘 강하다 보니까 전통적인 주식 2000개와 비교를 하면은 얘네만 너무 상대적으로 강했다. 이런 흐름이 계속 갈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어느 정도는 제한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턱끝까지 차올랐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또 여러 가지 지표들 좀 보자고요. 또 그리고 뭐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뭐 최근에 7개의 어떤 대형주들이 많이 올라가 가지고 시가총액 비중이 S&P에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30%까지 육박하게 됐거든요. 물론 이제 이런 대형주들의 비중이 더 높아질 수는 있으나 통상적으로 30% 정도까지 찍으면 이 자리가 어떤 중요한 고점이 돼서 이 비중이 낮아지는 게 통상적인 그런 흐름이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이 다이버전스가 좀 많이 확대가 돼 있다는 거죠. 너무 대형주의 쏠림이 심하다. 이런 거는 주식시장이 올라가더라도 건강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라는 그런 지표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뭐 이런 거를 봐도 그래요. 이거는 중국과 미국을 비교한 건데 중국 테크 종목이 있고 미국 테크 종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미국 테크로 너무 강하게 돈이 몰려 있다. 이것도 엄청난 임밸런스다. 밸런스가 깨져 있다라는 거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역사적으로 좀 밸런스가 좀 많이 깨져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데이터들을 보고 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스닥이 죽을 거야라고 이제 비관론을 펼칠 수도 있는 거지만 만약에 여기서 어젯밤 같은 모습이 계속 이렇게 나타나면 계속 러셀하고 다우지수나 S&P 같은 이런 전통적인 친구들이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올라와서 저 밸런스를 맞춰주면은 그럼 또 시장은 생각보다 건전하게 더 잘 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한 가지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좀 다 열어놓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긴 있습니다. 순환매 돌면서 계속해서 증시가 강세를 이어나갈 수도 있긴 하다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지금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그죠? IT 빅테크, 분명히 IT 빅테크와 나스닥의 강세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IT 빅테크와 뭐 나스닥이 대폭락을 하면서 이 밸런스가 맞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순환매가 돌면서 이 밸런스가 맞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밸런스 깨진 게 맞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좀 어제는 사실 굉장히 좀 건전한 상승을 했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S&P 특히 뭐 러셀 이런 거는 시세의 시작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해야 된다라는 걸 일단 좀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겠고요. 뭐 그 와중에 그래도 뭐 애플이나 이런 종목들 여전히 강합니다. 그죠? 잘 오르고 있습니다. 애플 뭐 이런 종목들 잘 오르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하락한 게 아니죠. 그죠? 엔비디아 이런 건 좀 하락하긴 했는데 엔비디아가 왜 엔비디아도 조금 하락하긴 했는데 이것도 비교적 강하게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것도 보시면은 이렇게 어떤 기간 조정 보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미국 주식시장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고 하여튼 그래서 이런 분위기면은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연속적인 어떤 그런 급등을 뭐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뭐 다다음 주인가가 이제 미국 선물 옵션 만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런 급등세를 탔으면 그때 앞으로 만기 주까지 한 이제 뭐 1, 2주 남았는데 그때까지 이 뽕을 뽑아먹을 수도 있다는 거죠. 충분히 급등세를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좀 주의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 뭐 변동성이 분명히 확대가 되긴 한 거고 주식시장은 굉장히 뭐 큰 힘을 보여주고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방 보시는 분들은 지금 여기서 꼭지점을 잡겠다고 설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일단 조금 더 타이밍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시장 상황이 좀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좀 굉장히 많긴 합니다. 하여튼 그 와중에 주식 시장은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온전히 믿을지 말지는 이제 조금 이제 더 고민 좀 해봐야 되는 거죠. 아직은 완전히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지금 굉장히 혼조하게 나오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CNN 뭐 Fear and Greed 지표 같은 거 보시면은 이런 건 이제 그리드까지 올라왔단 말이죠. 이런 거 보면은 또 그럭저럭 또 이해가 돼요. 충분히 그리드까지 올라올 만큼 그렇게 움직이고 있죠. 나스닥은 익스트림 그리드까지 올라올 정도로 지금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반면에 또 어떤 지표들을 보면은 뭐 불베어 인디케이터 이런 것들을 보면 아직까지 시장이 굉장히 건전하게 별로 강하지 않다라는 걸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지표들이 굉장히 지금 다이버전스가 좀 심하긴 심해요. 그죠?
뭐 예를 들면 어젯밤에 또 발표된 거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S&P 지수가 분명히 이제 고점을 뚫었단 말이죠. 급등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P 지수의 선물 매도는 역대급으로 많은 또 상황입니다. 더욱 더 늘어났어요. 이거 보시면 역대급으로 늘어났습니다. 2008년보다 더 많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났을 때보다 2008년 금융위기 때가 지금 여기는 안 나오는데 지금이 역대급입니다. 역대급. 그래서 마이너스 434K 이렇게 써 있는데 굉장히 많은 거죠. 어쨌든 그래서 굉장히 좀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좀 이런 재밌는 다이버전스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일단 뭐 당장 있는 보이는 그대로를 좀 믿어서는 좀 안 될 것 같고 좀 의심해 보자. 여전히 그냥 주식 들고 계신 분들이 즐기는 그런 자리지 지금 뭐 신규로 뭘 할 만한 그런 자리는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기존에 주식 들고 계셨던 분들은 들고 가시면 되는데 지금 하방 베팅을 하고 여기서 주식을 더 따라서 사기에는 좀 하여튼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이제 지금 악재도 안 나오고 있죠, 그죠? 그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우리가 어떤 앞으로 이제 재무부가 채권 발행을 다량으로 할 건데 그것 때문에 좀 강력한 긴축의 효과가 날 수도 있다. 그게 우리가 어떤 하방을 투자하는 아이디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보시다시피 지금 시장은 계속 오르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이 하방으로 본다는 그 재무부가 채권을 다량으로 발행한다는 그 투자 아이디어가 아직은 반영될 때가 아닌 겁니다, 그죠? 그거 모두 알고는 있어요. 근데 그 트리거가 필요한 겁니다. 트리거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트리거가 필요할 수가 있겠냐면은 그 뻔하죠, 그죠? 재무부의 채권 발행 스케줄이나 이런 게 나오면은 그때부터 이제 좀 본격적으로 시장은 그런 걸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건 이제 막연한 우려, 뭐 물론 그렇게 막연한 건 아닙니다. 제법 권대기가 있는 우려이긴 하나 이제 그거를 시장에 반영시킬 만한 그런 구체적인 명분은 없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뭐 옐런이나 뭐 아니면 뭐 재무부 홈페이지 그런 데 나오는데 재무부 홈페이지 이런 데 들어갔는데 봤는데 이제 뭐 국채 발행 일자 뭐 요런 뭐 아니면 뭐 국채 입찰 일정 이런 게 나오면은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 날짜에 맞춰서 시장이 좀 충격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아직 그런 일정도 안 나왔더라고요.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봤는데. 그러니까 아직은 그런 투자 아이디어, 우리의 그 어떤 하방 투자 아이디어를 시장에 반영시키고 싶어도 반영시킬 만한 당장 그 트리거가 없는 겁니다. 방아쇠를 당겨야 총이 나가죠, 그죠? 아직까지 그 방아쇠가 안 당겨진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저런 투자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시장에 아직 반영될 때는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강조 말씀드리다시피 투자는 어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근데 분명히 어쨌든 지금 하방으로 당장 이런 상황에서 들어갈 그런 타이밍은 분명히 일단 아닌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주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이 정도 이야기를 좀 전반적으로 좀 쭉 드려봤습니다. 뭐 달러나 금리 이런 거는 뭐 다 살펴봤고요. 한국 증시도 아마 뭐 조금 더 이제 급등을 뭐 이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국 증시도요. 코스피 당연히 뭐 더 오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위험 관리가 좀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하여튼 뭐 지금 오버슈팅 뭐 이런 구간이고 한국 증시는 이제 다음 주에 그러니까 이번 다가오는 월화수목금 이때 이제 만기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주가 시작됩니다. 한국 증시는 좀 이제 만기주의 영향까지 받아서 먼저 불꽃놀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만기주까지 잘 왔죠, 그죠? 네, 지금까지 만기주 앞서서 미리 힘을 잘 뽐냈고 만기까지 해서 변동성을 안 죽이고 잘 살아왔습니다. 만기주의 멋진 뭐 폭죽놀이를 구경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위험 관리는 좀 필요하다. 지금 누가 뭐라 해도 지금 코스피고 코스닥이고 명백하게 다 일단 상승 추세인 건 맞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뭐 대응해야 된다. 뭐 이 정도 이야기만 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나머지는 뭐 맨날 드리던 이야기라면 뭐 특별히 할 이야기는 없고, 그죠? 뭐 말씀드렸다시피 그 좀 전에 봤던 우리 영상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그런 고용 지표는 시장에 뭐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시장의 훈훈한 분위기, 시장의 강세 이런 거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뭐 웬만한 지표가 나와도 그냥 핑계에 불과할 뿐이고 그냥 시장은 계속해서 제 갈 길을 가는 거죠, 그죠? 어제 고용 지표 발표돼도 시장은 꼼짝도 안 했습니다. 그냥 원래 오르고 있었고 지표 발표돼도 그냥 계속 올랐어요. 분봉상 자국은 났지만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좀 굉장히 좀 애매합니다. 지금 상황이요. 어떤 악재가 곧 닥칠 수 있으나 뭐 말씀드렸다시피 방아쇠를 당겨야 이게 총알이 발사가 되는 건데 방아쇠를 아직 당기진 않은 상황이고 뭐 그런 상황이니까 애매하죠, 그죠? 시간 잘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쯤에서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들 보내시고요. 월요일 날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